자, 어제 윤석열이 처음으로 총장 퇴임 이후 3월 4일 퇴임했죠.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첫 공식 행사에 실시간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다 녹화였죠. 뭐를 어디에 참가했다더라. 누구 만나서 공부를 했다더라. 어느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이런 식의 전원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질타를 했지요. 21세기에 왜 그런 정치를 하는가? 본인이 나서서 뭘 하겠다고 하면 기자가 벌떼처럼 올 건데 여기 있는 이 황장수는 기자회견을 해도 기자가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개헌 토론회 하는 날 국회 앞에서 개헌 반대를 하는 유일한 시위를 주도했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헌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헌을 말하는 사람만 언론들이 수두룩하게 보도하고 개헌을 반대하는 제 주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개헌 반대를 말했다면 보도했을 겁니다. 황장수가 말하니까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 윤석열은 공식 행사에 참여해서 어제 처음으로 쇼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이 그렇게 안 나오다가 어제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말을 했을까? 많은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더 이상 전원 정치를 하거나 뒤에서 말을 전하는 정치를 하다가는 지지율이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한마디로 자신이 대선 행보를 가는데 이륙하지도 못하고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실시간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제 저렇게 나오고는 또 들어가서 잠수를 하다가 어쩌다가 또 나오고 이런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윤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저 사람은 전부 자기가 했던 거를 언론이 보도하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접근을 시켜서 해명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해명할 일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정진석을 만나고 윤희숙을 만나고 권성동을 만나고 그러면서 만난 사람 대부분이 입당할 것 같아라고 말을 전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그냥 만났을 뿐이다라고 잡아댑니다. 전형적으로 구태 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요, 유분리를 떠나서 만났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입당을 빨리 하고 싶다. 입당은 아직 마음에 결심이 안 섰지만은 타진해 볼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솔직하게 해야죠. 그래서 윤석열이 그럼 왜 입당을 타진했을까?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하죠. 근데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실제로 윤석열에게는 매우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잇고 윤석열 스스로가 중간에서 당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 핵명 20일, 이 보잘것없는 황장수도 의지로 당을 만들지만은 꾸려가고 있지만은 저 잘난 윤석열은요 자신의 힘으로 당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잡초처럼 이렇게 투정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유리 온실 속에 검사로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당을 만들고 자신이 직접 길을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당을 만들었을 때 여야에서 자신한테 합류할 국회의원이 몇 명 되겠는가? 계산해 봤을 거예요. 한 50명, 30명 온다 했으면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한테 뛰어올 국회의원이 당장 별로 없이 자기가 그냥 원의 당을 끌고 가면서 모양이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될 때 그 어떻게 수습을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선까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자기가 벌써 당을 만들어 가지고 대선까지 직진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저렇게 뭔가를 의식하는 주눅 들린 정치, 그래서 대중 앞에 직접 나서지 않고 지난번에도 4.7 보궐선거 전에 아버지 모시고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제도 나왔지만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중 앞에 나왔을 때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뭔가가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적극적인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 한 구석에서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틀림없이 여권 핵심에서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들고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송영길이 직접 협박하고 있는 그런 일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대중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거, 보수의 대안이 없으니까 윤이 현실적 대안처럼 치부되는 문제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현실 정치에서 뭔가가 딜레마에 빠진 듯한 저런 주눅 들린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의 관계, 이 관계 부분이 정리되지 못한다면 윤석열은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든 없든 윤석열은 그냥 개의치 않고 죽든지 살든지 양자택일이겠지 생각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정치를 밀고 나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고 여러 가지로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찝찝함이 계속 넘쳐난다면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죠.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가다가 그만두게 되면 나중에 전체 반문 진영에 낭패스러운 상황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윤이 지금까지 2달 더 가다가 7월달 8월달쯤 돼서 윤이 나 정치 안 한다라고 빠져버릴 때, 그럴 때 나타날 일은 핵폭탄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것도 야당의 수준으로 보면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야권 내부에서는 대선이 어려워진다 생각하고 개헌으로 이제 방향이 돌게 되고, 그 속에서 야당 자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개헌 세력들이 일부가 여권하고 결합하는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당론이 개헌일 거고, 또 윤석열이나 국민의 시각만 없으면 개헌을 하고 싶은 것이 국민의 똥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머릿속 생각입니다. 이미 윤영석이가 밝혔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밝혔습니다. 자, 그들이 말을 꺼냈기 때문에 지적당하는 거지 저 2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수두룩하지요. 그런데 어제 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당 선생, 이혜영 선생 가족 삶을 이야기하고, 한 나라는 그 나라가 배출한 인물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인물들에 의해 존재를 드러낸다고 어제 행사 참석 취지를 말을 하고, 국민의힘 입당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앞으로 가는 길을 보시면 다 알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는 길을 봤는데 대통령을 안 하는 걸로, 정치를 안 하는 걸로 다 알게 되면 그거는 무슨 민폐입니까? 민폐도 그런 민폐가 있을 수 없지요. 윤은 어제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LH 사태는 4.7 재보선 전에 특검 수사로 가는 걸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국민들은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나. 자, 제가 이거 많이 이야기했죠. 왜 특검하고 국정조사하기로 했다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냐. 어물쩍하게 넘어가면 국민들의 실망 질책을 뒷감당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특검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놓고는 합의서도 안 쓰고 그냥 어물쩍 넘어갔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자, 자기는 여야 정치인들의 부동산 의혹까지 모두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차별화를 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경원이 주호영이가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이 입당을 주저한다라고 협공을 했고 이준석은 윤석열 배제론을 덮어 세워서 황당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이가 윤석열 입당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윤이 못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룹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윤에게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입당을 해서 누가 되든 자신한테 비토를 못 놓게 하려고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준석 등을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접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송영길이 오늘 막 윤석열이 문 대통령 은혜 배신하고 야당 후보 되나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김종인 위원장 말처럼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경우는 없다. 수사하고 사람 잡아넣는 일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 대통령 되시겠다. 대통령은 국민을 주권자로 모신다. 국민은 지켜야 될 대상이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자, 그리고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통해 간접화법으로 메시지를 흘리고 무슨 과외 공부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이 적절치 않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에서 커나온 사람이 아니다. 박근혜, 이명박 구속에 관여한 사람 아니냐. 민주당 정부의 문에 의해 임명된 사람.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 가장 강력히 규탄했던 그 사람을 서로 자기 당 대표 후보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해창 씨 같은 경우 김영삼 정부에 의해 감사원 총리로 발탁됐고 YS를 배신하고 대통령이 된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윤이 야당 후보로 되고 실체적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도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윤석열이 대선 지지율 1위가 된데 1등 공신은 민주당이다. 인사청문회 때 야당은 윤석열을 규탄했는데 그때 칭찬했던 게 여당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 제 변명은 당 지도부가 아니었으니까 라고 말한다. 저는 임명 때부터 반대했다. 윤의 등판은 빠를수록 좋다. 보험 상품을 팔 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팔면 사기죄로, 나중에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 불안전 판매를 비유하고 대통령은 취소하기도 어려운데 미리 불안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자기 상품을 설명해야 된다. 정말 윤석열 파일을 갖고 있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좀 치명적인 것도 있다고 보느냐니까 그런 말씀 드리기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에 대한 협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윤이 이걸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데요. 두세 달 더 가다가 그만두면 그때는 딱 개헌판을 열어주고 그만두게 될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윤은 개헌을 위해서 시간을 끌어준 사람이 된다. 자, 윤석열 스스로가요, 명확하게 처신하기 바랍니다.